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전기공학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두 개의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했더니 95mH가 나왔는데 하나 연결 방향을 바꿨더니 훅 떨어져서 15mH가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걸로 그 상호 인덕턴스 M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재밌는 현상이죠. 이게 사실 코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각자 가진 인덕턴스, 그러니까 자체 인덕턴스 L1, L2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상호작용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상호작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죠. 연결 방향에 따라서 이 M의 영향이 더해지기도 하고 또 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원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방향 따라서 값이 그렇게 달라지는지. 네, 좋습니다.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각각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해보죠. 직렬로 연결하면 기본적으로는 L1이랑 L2는 더해지는데 여기에 M의 효과가 어떻게 붙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첫 번째 경우 두 코일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 서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결하면요. 네네, 서로 힘을 합치는. 그렇죠. 이걸 가극성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2, 여기에 따라 상호 인덕턴스의 2배, EM만큼을 더하게 됩니다. 아, 두 배요? 왜 두 배죠? 그게 코일 1이 2에 영향을 주고 또 동시에 코일 2도 1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두 번 반영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 값이 95mH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이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꼴 95가 나오는 겁니다. 아하, 시너지 효과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연결하면요? 네, 맞아요. 반대로 하나를 뒤집어서 자기장이 서로 방해하는 방향, 상쇄되는 방향으로 연결하면 이걸 차극성 접속이라고 해요. 네. 이때는 전체 합성 인덕턴스가 L1 플러스 L2에서 그 상호 인덕턴스의 2배, EM만큼을 빼주게 됩니다. 문제에선 이 값이 15mH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은 L1 플러스 L2 EM 이꼴 15가 되겠죠? 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L1, L2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M이라는 값이 플러스 EM이 되느냐 마이너스 EM이 되느냐에 따라서 95랑 15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 두 개가 나왔네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꼴 95, L1 플러스 L2 EM 이꼴 15. 잠깐만요. 이 두 식을 잘 보면 L1이랑 L2를 몰라도 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빼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 두 식을 한번 나란히 써볼게요. 1번 식이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퀄 95, 2번 식이 L1 플러스 L2 EM 이퀄 15. 말씀하신 대로 1번식에서 2번식을 그냥 통째로 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좌변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빼기 L1 플러스 L2 EM이니까 L1, L2 사라지고 EM 빼기 마이너스 EM이면 4M. 그렇죠. 정확합니다. L1과 L2항은 없어지고 플러스 EM에서 마이너스 EM을 빼니까 플러스 4M이 남죠. 우변은 95 빼기 15니까 80이고요. 와, 그럼 4M 이꼴 80이네요. 네, 아주 간단해졌죠. 4M 이꼴 80. 이제 양변을 4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M은 80 나누기 4니까 20이 나오죠. 단위는 밀리헬리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L1, L2 값을 전혀 모르는데도 딱 두 번 측정값만 가지고 그 사이에 숨어있는 상호 인덕턴스 M 값이 20mH라는 걸 딱 알아냈어요. 네,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과 그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계산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을 그럼 정리해보면요. 두 코일을 직렬로 연결할 때 전체 인덕턴스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연결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가극성일 때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차극성일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그리고 이 두 가지 측정값만 있으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 M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M값,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실제 회로 설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걸 어떻게 써먹거나
혹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냥 계산으로 끝낼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M값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여야 하고요. 반대로 아주 빽빽한 회로 기판에서는 소자들끼리 원치 않는 간섭, 그러니까 크로스토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M값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아,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M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코일을 어떻게 감을지, 거리를 얼마나 떨어뜨릴지, 중간에 어떤 물질을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호 인덕턴스 M을 어떻게 다뤄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